지금 보시면요. 100명의 지금 학생 대상으로 세 문제 A, B, C를 푼다라고 했고요. 지금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셨을 때 각각 세 문제를 이제 푸는데 A 집합, B 집합, C 집합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구분을 좀 지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문제 중 두 문제 이상을 맞힌 학생 수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좀 명확하게 좀 확인을 좀 해놓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어떤 특정 범위가 나오는데 어떤 값을 집어넣었을 때 최소가 나오는지 그걸 확인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두 문제 이상을 맞힌 학생 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또 중요한 단서 조건 중에 하나가 요 조건입니다. 지금 보시면 A교 B가 15고요. 그리고 A교 C가 10입니다. 공통점은 뭐냐면 A가 지금 같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한번 해설을 한번 해볼 건데요. 우선은 세 집합에 대한 이제 관계를 이제 파악을 할 때 가장 흔히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벤 다이어그램이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이렇게 그려 놓겠습니다. 자, 이 녀석을 B집합, 얘를 C집합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어디에 포인트를 우선 둘 거냐면 지금 A교 B가 15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A교 C가 10이다라고 돼 있는데 두 문제 이상을 맞췄다라고 했다면 결국에는 구하고자 하는 게 결국에는 이 녀석입니다. 지금 제가 칠해 드리는 이 부분에 결국에는 전체의 최소값을 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녀석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얘는 세개 집합에 대해서 지금 여집합이 들어가 있지만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전체 집합에서 이렇게 쓸까요? 전체 집합에서 자, 전체 집합은 이따 쓰는 거로 하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A 합집합 B 합집합 C에 그리고 여집합이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말은즉슨 결국에는 뭐라고 또 쓸 수가 있습니까? 결국에는 전체 집합의 개수에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A 합집합 B 합집합 C 합집합 이 녀석이 결국에는 7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꼭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그 합집합에서 지금 A 합집합, B 합집합, C 합집합을 빼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7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납득이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진행을 한번 해볼 거냐면요. 지금 여기 이 교집합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A 교집합, B 교집합 C입니다. 자, 요 녀석을 제가 편의상 뭐라고 쓸 거냐면 M이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요걸 살짝 한번 지우겠습니다. 자, 요 부분을 좀 지워서 자, 여기를 M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교 B가 지금 15라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될까요? 15 마이너스 M이 이렇게 오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A교 C가 10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0 마이너스 M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A라는 집합은 그 원소의 개수가 40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오겠습니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15 더하기 그 다음에 M이다라고 쓸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왜 그러냐면 지금 결국에는 전체 합이 40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 15가 있고 여기 10이 있고 마이너스 M이고 마이너스 M이고 여기 플러스 M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 M을 만들어주는 대신에 15를 더해버리면 결국에 전체의 합이 40이 된다는 것을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이런 문제를 파악을 하실 때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 보는 바지 교집합의 개수가 무엇인지를 우선은 가정을 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천천히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해볼 건데 B는 이제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지금 보는 바지 요 초록색으로 제가 밑줄을 친 이 부분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얘를 N이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N.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뭐 진하게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n이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b도 마찬가지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볼 건데 b는 지금 35개예요.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가 35라고 한다면 지금 m과 마이너스 m이 더해져서 15가 없어지니까 15만 남게 되고 여기 n이 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오겠습니까? 당연히 20 마이너스 n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선은 주어진 정보에서 내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지수를 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특히나 집합에서는 그 공통 집합이 어떤 것이냐 이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m으로 둔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C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C 같은 경우에는 52개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보는 것이 42 마이너스에 그 다음에 n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엔 뭐냐면 지금 15에 마이너스 m에다가 다시 플러스 m에다가 플러스 10 마이너스 m이고 그리고 플러스 n. 자, 이 녀석을 한 것에 최소값을 구하라고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까?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보는데, 자, 그 이전에 이것도 한번 가볼게요. 자, 우선은 얘를 이제 계산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m이라고 하는 게 있고 n이라고 하는 미지수가 있죠. 그래서 m과 n을 통일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은 전체의 총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n의 a 합, b 합, c. 자, 얘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에서 빼기 어떻게 하면 됩니까? 7을 하면 되니까 얘가 93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결국에는 그 말은즉슨 결국에는 뭐 15에 플러스 m에다가 플러스 15 마이너스 m에다가 플러스 m에다가 플러스 10 마이너스 m. 자, 거기다가 플러스 20 마이너스 n에 플러스 n에 그 다음에 플러스 42 마이너스 n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알다시피 요 녀석은 뭐가 됩니까? 결국에 얘는 40이다 라고 쓸 수가 있거든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왜 그러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결국에는 집합 A입니다. 그러니까 N, A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얘는 없어지게 될 것이고 서로 간에 합하게 되면 얘가 62고 그리고 102에서 빼기에 n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므로 얘가 93이 나오니까 결국에 n의 값은 결국에 뭐가 됩니까? 9가 된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까?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결국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녀석이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 n 대신에 9를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이제 계산을 한번 하면 되는데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제 30 뭐라고 하면 됩니까? 34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m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해라. 자,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결국에는 m이 뭔가 범위가 있고 이 m이 결국에는 최대가 됐을 때 전체가 결국엔 뭐가 됩니까? 최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 말인즉슨 결국에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m의 최대값 을 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m의 최대값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게 된다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교집합. 자, 그런데 이 m이라고 하는 것은 교집합 자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정리를 먼저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최대는 무엇을 갖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지금 여기에서 자, 이 녀석의 이제 지금 A교 B가 결국에는 15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A교 C가 1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M이라고 하는 것이 최대한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10을 벗어날 수가 없겠죠. 됐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M이 만일에 11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그게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M이 11이다라고 하게 되면 얘가 결국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이 나와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수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0-m이라고 하는 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뜻이고 그리고 15-m이라고 하는 것도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m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바가 어떻게 해요? 10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10보다는 크거나 같은 게 아니라 10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m은요. 결국에는 15보다는 작거나 같은데 그 녀석의 교집합은 m이 1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는 10이 이렇게 온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나름의 질문을 한번 해보자면 결국에는 지금 n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 9가 이렇게 명확하게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9 더하기 m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으나 결국에는 이 녀석 전체가 어떤 값을 갖는지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m이라고 하는 것을 결국에는 A 교집합 B와 A 교집합 C를 가지고서 추론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결국에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m은 결국에 최대값 10을 가지므로 결국에는 10을 집어넣으면 결국에는 24가 결국에는 최소값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따지는 연습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